쉬고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단순히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주의로 살아남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완벽주의가 좋은 성격이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완벽주의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 사랑을 받기 위해 배운 생존 방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그렇게 완벽해지려고 애쓰는지, 그리고 그 노력이 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를 기준이 높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완벽주의가 단순한 성격이라면 일을 잘 끝냈을 때 마음이 편안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잘 해냈는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잠깐뿐이고 머릿속에서는 바로 이런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아직 부족해 라는 목소리.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벽주의는 완벽함을 좋아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완벽주의의 진짜 뿌리는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 완벽주의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혐오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완벽주의자들은 어릴 때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잘하면 관심을 받고 실수하면 실망을 안겨준다.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 믿음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이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더 잘하기, 더 열심히 하기, 더 완벽해지기. 문제는 이 방식이 어른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벽주의자는 일을 사랑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일을 멈추면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 겁니다. 완벽주의자의 삶은 사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라는 인물 이야기인데요. 그는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바위가 꼭대기에 도달하는 순간 다시 굴러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시포스는 영원히 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죠. 이 끝없는 반복, 완벽주의자에겐 너무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내면 잠깐 안도합니다. 이번엔 잘 넘겼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바로 다음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다음엔 더 잘해야 돼. 이번엔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래서 또다시 바위를 밟니다. 밤을 새워 일하고 실수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쉬는 자신을 죄인처럼 몰아붙입니다. 문제는요, 이 바위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주의자들이 밀고 있는 건 보고서도 아니고 성과도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밀고 있는 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증명입니다. 그런데 이 증명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명은 원래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자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멈추면 버려질 거야. 쉬면 무가치해질 거야. 그래서 쉬는 순간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이건 열정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쉼을 금지당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진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시시포스의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지듯 완벽주의자의 불안도 항상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바위를 그만 밀 수는 없을까요? 많은 완벽주의자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충 살라는 거야?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야? 아닙니다. 바위를 그만 민다는 건 일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생각보다 작은 데서 시작할 수 있어요. 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걸 처음으로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시작이에요. 예전에는 그 불안을 밀어냈을 겁니다. 이럴 시간 없어. 뭐라도 해야 해. 그래서 다시 바위를 밀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불안은 게을러서 생긴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쉬면 버려질 것 같아서 느끼는 공포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제가 일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선택지가 하나 생깁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다시 바위를 미는 대신 그 불안을 그대로 느껴보는 선택 말입니다.
완벽주의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정말 무섭습니다. 쉬는 순간 자기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을 견디는 순간 변화가 시작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처음 배우는 순간이니까요.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안전을 허락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허락이 완벽주의의 악순환을 아주 서서히 끊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조건 없이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처음엔 굉장히 어색합니다. 평생을 잘해야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건 외국어를 배우는 것만큼 낯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은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행동부터 아주 작게 바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연습을 시작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일을 해도 숨이 덜 막힌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연습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은 하루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 것. 오늘 특별한 성과가 없어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오늘의 나는 괜찮다. 아마 바로 반박이 올라올 겁니다. 그건 현실 도피야. 그렇게 살면 뒤처져. 괜찮습니다. 그 반박은 당신을 지켜주려 했던 오래된 생존의 목소리니까요. 두 번째 연습은 비난하는 자신을 또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완벽주의자들은 왜 나는 이렇게 나를 못 놓을까라며 또 한 번 자신을 혼냅니다. 하지만 그건 상처 위에 상처를 얻는 일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또 조건을 붙이고 있구나. 비난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연습은 아무 조건 없이 잠깐 쉬는 거예요. 쉬면서 이따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는 거죠.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쉬어도 괜찮다는 경험을 몸에 새기는 겁니다. 이 연습들이 처음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드는 훈련이 아니라 존재가 안전하다는 감각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수용은 단번에 믿어지는 진실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조금씩 몸에 스며드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일을 해도 예전만큼 숨이 막히지 않고 쉬고 있어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일은 증명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은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증명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당신을 밀어붙이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장해두세요. 다시 바위를 밀고 있는 날, 쉬고 싶은데 불안해지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지는 순간에 이 말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요. 기억하세요. 조건 없는 수용은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주 작은 허락을 반복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깐만 그대로 있어 보세요.